오늘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 원장님이 이렇게 다 오픈해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 공개하고 그리고 투어도 이렇게 같이 하면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저는 그러면 어떨까 또 생각했는데 노 원장님이 특별히 여러분들만 초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셔가지고 이거는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에요. 노래 한 곡 해야 돼요. 소리를 좀 소리 줄이는 건 네, 줄여주세요. 에코는 이거고요. 에코 없이 해주세요. 지금 이 정도면 한 네, 됐나요? 에코 없죠? 네. 지금 너무 작은데. 너무 작아요? 너무 세나? 근데 이 정도면 됐어요. 시작할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연구원들 오시고 먼저 인사부터 하시고 아니 여기 연구하신 분들 근데 이제 투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거 발제하신 분은 좀 빠져 있어갖고 그냥 그거는 생략하고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1시 30분까지입니다. 지금 10분 뽑았는데 시작하시죠. 아니 저는 뭐 배고프니까 1시쯤 끝내려고 그러네.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2013년 10월 21일 6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23년 롯데 장학재단 학술모임 지원사업에서 당선이 돼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의 제목은 소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문학서울 구축 연구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투어를 했던 최인훈의 소설가 국어시의 1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질문이 뭐냐면 그냥 투어보랑 문학기행 투어랑 예술기행 투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이 왜 문학기행과 예술기행에 더 이렇게 관심이 더 쏠리는 걸까?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답은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또 다음 주에 또 제 투어가 있는데 거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답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 문학기행, 예술기행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서울은 어떤 도시인가? 서울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네스코에서 문학도시를 지정한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문학도시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봤더니 공공도서관이 잘 돼 있는 곳들, 그 다음에 이제 문학관이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곳들, 그 다음에 저명 작가를 좀 지원하는, 그리고 문학적 장소 답사와 이제 산책길 문학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곳들을 문학도시라고 하고 있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를 보면 그 공공도서관이나 문학관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대중적이 될까? 뭐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명 작가를 지원한다. 이거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먼 훗날 이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나중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를 확대하는 거에는 근거리 이렇게 그 미시적인 이런 효과와는 좀 관계가 멀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장 대중적으로 일반인들을 참가시키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이 문학적인 장소다. 경험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설문에도 이런 질문 가나다라 이렇게 하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도 앞에 설문에 대한 결과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하면 뭐 시간적으로 이제 굉장히 역사와 현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제 K-팝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그래서 서울 하면 떠오르는 거에 1순위가 먹거리로 떴더라고요. 네, 설문조사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K-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먹거리와 볼거리 한 번 하면 이제 그 다음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학 도시라고 한다면 뭐 더블린이나 뉴욕이나 이런 문학과 연결된 곳은 일부러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것도 문학 그 서울로 이렇게 구축하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문학적인 어떤 탐방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정보 위주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구나 그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역량?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관적이고 그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교사적으로 가르치고 알려주는 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오늘 여러분들 토론을 하셨지만 어떤 건 기억에 남고 어떤 건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공감하거나 내 걸로 이렇게 내면화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 그 1930년대, 70년대, 90년대, 2013년대 이렇게 구보시 계열 서울을 산책한 그런 사람들의 소설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30년대가 70년대 이제 두 개를 선정해서 논문에서 다루고 나머지 90년대와 2013년 그 논문은 후속 어떤 논문에 대한 제안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오규원이라는 사람이 시인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거를 다루고 있었는데 거기는 장소가 별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박태원 구보시 산책을 같이 해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장소가 25개예요. 네, 우리가 다닌 곳은 네, 그 10개 이내이지만 그래서 그 25개 정도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패턴이라든가 장소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가능하죠. 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25개 정도는 네, 가지고 이렇게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최인훈의 구보시 같은 경우 오늘 뭐 3년간이고 그리고 이게 15일 동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장소들이 18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해설가가 진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저희도 지금 최인훈의 구보시의 산책의 장소를 이렇게 우리가 고르는데 그 지난번에 강사진들 중에 이제 바쁘신 분 몇 명 빼놓고는 계속 그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그거의 장소들을 서로 네, 발표를 하면서 그걸 모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가능한 우리가 확인 가능한 어떤 장소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있었고 그래서 180개 장소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한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문학 관련 코스, 예술 관련 코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뭐 그 김한기와 김광석 예술 기획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역량에 이렇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도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내가 뭘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업을 같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그 이제 부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만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그냥 어떤 한 코스 지난번에 이제 코스를 각각 나눠서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모아서 그 코스를 개발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코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조율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 그 먼저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각자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수용하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져져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되게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져가는 단계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코스를 개발하고 참여할 것인가 서울 도시문화연구원으로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먼저 가보는 길 같은 게 아닐까 이런 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공동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코스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했으면 좋다 나쁘다 뭐 우리가 이제 오늘 듣고 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막 이러는데 진짜 조금 궁금하거나 의문이 나고 이런 거는 앞에서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좋았던 건 좀 살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수정 보완하나 어떤 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연구가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장소 간의 긴밀성 그리고 어떤 하나의 장소가 전체의 모습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장소들을 개령화해서 보는 것 그거를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저는 기법을 가지고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온라인 세미나 1회가 7월 29일에 있었어요. 이렇게 5회에 걸쳐서 온라인 세미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논문 20편을 전혜경 선생님이 담당하셔서 여기과 관련된 논문을 그 요약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2개의 작품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인석이나 유신의 책에는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노 원장님이 추천해 주셔갖고 정상호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작업을 너무 고생을 하면서 해주셔갖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 보고서에서 그거를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에 우리가 그 산책길을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태환의 구보시의 산책길 똑같이 이름은 2개 다 구보시의 산책길로 일부러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1회는 박정아 연구원. 여긴 뭐 연구위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책임연구원, 뭐 연구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니까 그냥 연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정아 연구원이 담당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코스도 사실은 그 온라인 투어 온라인 그 모임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코스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했던 황미선 선생님의 이 투어 그 코스도 함께 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다 적용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 통계 처리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오늘을 여기서는 보여드리지만 오늘 코스가 꼭 거기와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던 지난번 코스예요. 그리고 본래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되는 장소가 있고 확인되지 않은 장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5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뭐 기대는 이 투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그 어떤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설 자체가 자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열정이면 이 소설을 읽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노예였죠. 우리가 이제 독서 수업할 때 책을 다 읽어올 기를 당연히 선생님은 기대하지만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했는데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게 이렇게 읽을 그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구보시 산책길 이렇게 6개로 했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 같이 우리가 움직여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움직임이 이제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일 수도 있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뭐 책 내용이니까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구보 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와 일치하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에 그 경성이라는 것이 이중 도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중 도시냐면 한 그
30년대 10만여 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인이 어디에 거주했냐면 일본 공사관이 남산 아래 진고개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본정, 지금 충무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죠. 예, 여기라든가 명치정. 그때는 다 정자를 붙였나 봐요. 그래서 명동, 그 다음에 황금정리라는 을지로 일대. 여기가 이제 일본인 거리였던 거예요. 예. 여기에 비해서 조선인 거주 지역은 이 구보씨가 움직였던 거리가 그 조선인 거리이죠. 예. 그래서 어땠냐면 청계천을 기준으로 여기 빨간색이 일본인 거리이고 여기 구보씨가 움직였던 아까 그 하늘색 여기가 이제 그 구보씨가 걸었던 조선인들의 거리인 거예요. 예. 여기를 보면 청계천을 기준으로 위쪽을 북촌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남촌이라고 했다고 이제 그 아이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했을까? 네. 이런 것들을 박태원의 소설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움직였지? 네. 진짜 그때 번화했던 곳은 명동 뭐 이게 본정이라든가 명치정이라든가 이런 곳인데 여기로 왜 안 갔지? 네. 이러면 이 사람이 우리 조선은행에서 느꼈던 어떤 이질적인 그 다음에 백화점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어떤 이질적인 감정들 그거 왜 그런 느낌을 가졌을까? 우리는 거기가 이제 은행이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들려보잖아요. 거기가 옆에 있다면. 근데 왜 이 사람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다 설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남촌에는 여기 가로등이나 도로 포장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은행과 백화점, 그 미시스 백화점 거기 근처에 3개의 백화점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배우는 것이 그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투어를 우리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투어가 다시 이제 반복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연구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어떤 분이 투어를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우리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어떤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보면 요게 다 움직인 거예요. 구보씨가 움직인 걸 다 표시한 이런 자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1985년 조선 정부가 일본인 거주 지역이라고 허가를 낸 장소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고기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종로를 일본인이 걸어가려면 무서워서 혼자 대낮에도 걸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소설 속에서 이 사람이 뭘 느끼는지 걸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소설을 다시 읽는데 혼자 읽어갖고는 사실 그걸 발견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거를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봤어? 혹은 뭐 각자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런 것과 대조해서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야 이런 자료가 다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모더니즘을 뭐 구체적으로 뭐 막 연구하기보다는 이 박태원의 소설이 모더니즘이래. 그럼 그게 뭐야? 그래서 최소한 그거는 합의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 이전까지 리얼리즘 먼저 나오고 모더니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더니즘이라는 게 기존적인 어떤 형식의 틀을과 다른 새로운 거의 추구. 근데 그 추구가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주류가 되는 모더니즘을 표방한 그 그룹이 구인회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 모더니즘이든 뭐 리얼리즘이든 이런 것들은 시나 미술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를 보면 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구회를 구성하듯이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인회이고 구인회 멤버들이 모더니즘을 표방했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움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설의 새로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보씨가 그 화신백화점이라는 곳이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승강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그걸 타려고 했대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아이를 데리고 나온 내외가 승강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구보씨가 바라봐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3인칭 관찰 시점이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가가 다시 이런 구보씨를 그 내외의 한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구보씨를 또 바라봅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구보씨가 그 내외를 바라볼 때는 그 내가 내 마음이니까 아유 쟤네들이 허황된 거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편은 부러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자는 그 밖에 있는 저자 구보씨를 바라보는 저자는 단정적이지 않고 유보적인 말투를 사용합니다. 네,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데는 사실 이것도 혼자 찾기는 되게 힘들고 예, 같이 찾으면서 이게 구보씨가 바라보는 장면인지 혹은 그 구보를 바라보는 저자의 장면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이중 관찰자 시점? 요게 이 소설의 새로운 면인 거예요. 네, 여태까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든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그 평소에 알고 있는 소설 기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새롭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이나 갈등이 없는 거잖아요. 이 소설은 대신 뭐가 있냐면 의식의 흐름이 있고 자기 반영. 구보씨가 바라보는 자기의 생각을 이어가면서 소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 나레이션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전지적 관점이라든가 3인칭 관점이 아니라 이중 관점적 시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구보씨가 그 전차를 타고 가다가 뭐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것도 누가 얘기하는 거 저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보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다가 싫어. 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도시를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때부터 아까 그 고현학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증학이 아니라 현재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교과서에 이런 게 나와요. 그 조선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전차 노선, 종로랑 이렇게 되어 있는 노선은 중간에 중간요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본인들이 다니는 노선은 중간이 끊어져 있는데도 그게 하나의 노선이라면서 그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새롭게 내고 돈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이게 고연학적인 어떤 의도에서 썼을까? 이런 논문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되게 돈도 못 벌고 있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차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되게 좋은 소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순서,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데서 쓸 거고요. 순서를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문학장소 탐방이라는 게 가장 높은 점수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문학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저명작가 지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것들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높았고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제안하는 것들을 이제 이거를 전체 코딩이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축코딩 어떤 여기에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이런 건 이제 축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의 패턴을 이렇게 하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뭐 잠깐 했던 것들 중에 보면은 얼핏 봐도 현장 답사라든가 장소라든가 관련된 장소라든가 뭐 장소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어라는 게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초점화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공유하는 그래서 작품을 장소를 통해서 훨씬 더 공감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요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설문에 답하면 그거랑 합쳐서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 오늘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3년간이고 15회에 걸친 거고, 저희가 5회에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장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 책자로 이제 발간되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장소들을 모았더니 180개 장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장소에는 확인 가능한 명칭이 있었고 그리고 확인 가능하지 않은 그리고 특정 명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명사, 뭐 다방이라든가 출판사가 이렇게 된 명칭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지금 작품을 넣으면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들이 그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읽어본 것인데 뭐 제목을 뭐 하나씩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아주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박안서 단편 소설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 그 단어 구름이라고 해서 워드 크라우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70년대 다르고 80년대 다르고 90년대 다르고 2000년대 다르잖아요. 그 박안서가 관심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래서 자주 빈도가 높은 거는 큰 글씨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여기 70년대는 뭐 사람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남편, 여자, 우리 뭐 이렇게 있고요. 80년대는 여기서 이제 남편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90년대는 어머니라는 거를 많이 했고 2000년대는 이제 우리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관심이나 이 사람이 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단어만 가지고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이런 워드 크라우드를 가지고 기법으로 최인은의 소설 국어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다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글자를 이렇게 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판사였고, 그 다음에 오늘 광화문 지하도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180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확인 가능한 것들만 가지고 했는데 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텍스트 마이닝이란 말이 있잖아요. 마이닝, 채굴하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깊이 들어가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쓰는 그 통계 방법은 그 넓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깊이가 아니라 넓이여서 전체 모습이 어떤지 이거를 보는 것이어서 그 자연어 처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소설 자체가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죠. 컴퓨터는 뭐 010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화했어요. 그런 걸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수집을 했죠. 5회에 걸쳐서 우리가 장소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하는데 이걸 이제 숫자화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코스를 개발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텍스트 마인이라고 합니다. 그 각각의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관심이 있다면 보시고 여기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들을 쭉 했더니 아까처럼 뭐가 나왔냐면 그 다방과 출판사를 제외하면 뭐가 나왔냐면 광화문 사거리라는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해요. 중심축이 어디냐. 이 중심축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중심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향에 놓여 있는 건지 혹은 이 중심축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 이렇게 숫자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도 제가 숫자화했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숫자화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소수점 이하 이 두 자리까지만 하고 나머지들은 생략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몇 장의 이 낱말이 등장하는지예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내용은 그 5회 동안 온라인에서 했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요 앞에 거 숫자한 건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갖고 한 거예요. 요렇게 했더니 뭐가 가능했냐면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이 통계적인 분석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아까 그 가운데가 여러분들이 움직였던 뭐냐면 광화문 사거리예요. 그래서 좌표를 그려서 방향 이게 북쪽
남쪽, 예, 동쪽, 서쪽, 그 다음에 이쪽이 예, 그 북동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SPSS 27 버전으로 돌리면 다참 척도라고 해서 장소 위치도가 나와요. 이렇게 지각도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움직였냐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였잖아요. 예, 여기가 가장 많이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그 최인훈의 구보씨는 생업적인 어떤 장소들, 출판사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출판사 근처에 다방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이런 장소에 가장 많이 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인 게 아까 누구와 박태원의 구보씨와는 다르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사대문에서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북촌, 아까 북촌이 개발이 덜 됐다고 했었잖아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산업화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구역이 어디인가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 구보씨, 최인훈의 구보씨가 하고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걸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확대된 도시 생활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요. 해방과 6.25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잔재들이 일제강점기 잔재들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창경원이라는 곳을 2번이나 갑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배경 없애기라는 거 알죠? 네, 인터넷에 있어요. 배경 없애기를 하면 요거를 그냥 지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방향별로 2군데를 제외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한신대학이라는 데와 동국대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했더니 여기에서 보면 북동쪽이 1km 이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과 거리를 생각하면서 코스를 짜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을 우리가 지정해야 가장 적합한 2시간 이내에 가능한 뭐 3시간은 조금 버겁고 2시간 이내에 우리가 코스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프에서 방향별 방문 장소의 평균 거리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자연어 처리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장소들을 그게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방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뭐 이게 고궁이라든지 이렇게 좀 상위 버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거리 추정 평균을 냈더니 여기 보면 모여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제가 포인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그냥 되게 복잡하다 이러지만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한다면 앞으로 다른 작품에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보면 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코스 개발은 군집 분석이라고 해요. 그 군집 분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K 비계층 군집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 논문이 군집 분석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좀 자신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맨 위에 0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10개의 나눈다. 180개를 10개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옆에 워드 연결을 통한 덴트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해서 30개로 할 건가 혹은 뭐 이걸 10개씩 나눌 건가 그 다음에 여기 맨 왼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최인훈의 그 소설가 구보씨의 1위를 5번 투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하루치를 할 수도 있고, 이틀치를 할 수도 있고, 5일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이 투어가 그 덴트로 그림을 통해서 딱 일치하진 않아요.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가능성 추정 이런 군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몇 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네, 분류해서 구분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구분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집 분석은 뭐 2개로 나눠보기도 하고 3개로 나눠보기도 10개로 나눠보기도 하고 여러 번 돌려서 내가 적합한 게 나올 때 그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체인운의 구보 씨의 일일이 연작이 됐었잖아요. 왜 그 연작이 가능했는지를 보면 저널리즘이 그때 뭐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이제 문학관, 예술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여기 차이점에서 보면 구보 씨는 그러면 그 작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럴 때 온갖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다. 서울의 호흡에 감정을 맞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면, 그 문학가, 소설가의 고독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갔던 화신상회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나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사회성의 결핍 이런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최인훈의 구보 씨의 일위는 아까 해설을 드려서 알겠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신문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세상살이의 이치와 느낌을 어떻게 하는 것? 이야기하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설가는 소설 노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박태원의 구보 씨는 룸펜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먹고 노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인훈의 구보 씨 같은 경우 거기에는 수필도 나오고 그 잡지사의 인터뷰 답변서도 나오고 신문 기사도 이용하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소설이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아까 모더니즘이라는 게 새로운 기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운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소설이 뭐가 새로운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롭다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구보 씨, 그 박태원의 구보 씨에서는 그 저자가 구보 씨를 바라볼 때 유보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최인훈의 구보 씨는 아닙니다. 이 구보 씨가 어떻게 논평적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소설가 노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 구보 씨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 관념적인 구보 씨라든가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도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뭐 홀몸, 이북 출신, 피난민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 누군가를 잘 알고 뭔가 시작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구보 씨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어떤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차이점 이런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연학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대 구보 최인훈의 구보 씨는 현실을 재단에서 비평하는 이런 도구로 박태원의 소설을 모방한 거지 그 형식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틀을 가지고 와서 내 말을 했던 것이지 그 내용이 혹은 그 거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어떤 기법이 모방은 아니다. 어디까지 패러디하고 어떻게 모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차별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히 텍스트로 된, 언어로 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텍스트 마이닝과 여기 그 통계학에서 말하는 텍스트 마이닝이 차별화가 돼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연의 처리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것들은 빈도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 평균 비교, 그 다음에 군집 분석 이런 것들을 다뤘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의의는 이제 여러 장소를 연결하는 노드를 선정해서 우리가 다른 그
투어 코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빈도 분석을 통해서 그 당시 70년대든 30년대든 집 밖에서 주로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30년대 산책길과 70년대 산책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텍스트 마이닝 통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게 의의가 있다고 쓰려고 합니다. 네, 아직 논문은 여기 통계 분석까지 하고 이제 원고 작업은 이준석 박사님이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옆에서 꼬집으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길었으니까 질문, 여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이동 장소 가서 일단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없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